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탑사. 본 영상은 큐레이터 심 채널의 경복궁보다 좋은 창경궁에서 나온 자라는 영상을 보완하여 19세기 초반에 그려진 동궐도와 함께 볼 수 있게 제작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창경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보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창경궁의 역사. 창경궁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궁궐로 조선 성종 1483년에 건축하였다. 창경궁은 서쪽으로 창덕궁과 붙어있고 남쪽으로 종묘와 통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고 불렸는데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으면서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창경궁의 원래 이름은 수창궁과 매우 유사한 수강궁으로 세종이 즉위하면서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성종 14년 1483년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하여 새로 중건하고 이름을 창경궁으로 바꾸었다. 성종 15년 1484년에 대왕 대비인 세조의 비 정의왕후 윤씨, 성종의 생모 소해왕후 한씨,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 한씨를 모시기 위하여 수강궁을 확장하여 세운 별궁이 바로 창경궁이다. 세 사람을 위하여 따로 지은 대비궁, 경복궁, 창덕궁의 남양 배치와 구별되도록 동양으로 배치했다. 성종 때에는 정전인 명정전, 편전인 문정전, 침전인 수령전, 그리고 환경전, 경춘전, 인양전, 통명전, 양화당, 여휘당, 사성각 등이 건립되었다. 창경궁은 임진왜란 때 왜군의 방화로 모두 소실되었다. 광해군 주기 초부터 중수가 진행되었는데 정세가 어수선하여 일시 공사가 정지되었다가 광해군 7년 1615년 4월에 왕이 정릉동 행궁에서 창덕궁으로 다시 거처를 옮기면서 신하들의 반대 속에 창덕궁 영건의 공사에 다시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건물들을 재건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11월에 마무리되었다. 광해군 때 중건된 이후에는 창덕궁의 부속 궁궐로 활용되었으므로 창덕궁과 더불어 동궐로 불렸다. 창경궁 재건보다 7년 앞서 창덕궁이 먼저 재건되어 법궁이 됨에 따라 창경궁은 조선 전기에는 그다지 활용되지 않았으나 창덕궁과 인접한 관계로 조선 왕조 역사의 중요한 무대로 활용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창경궁은 잦은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었다가 재건되기를 반복하였는데 인조반정 후 이괄의 난으로 통명 전환 경전 양화당 등 많은 건물들이 소실되었으며 난이 진정된 후 1619년에 다시 중수되었다가 순조 때 화재로 다시 훼손되었다. 숙종 때에는 신사년의 병고와 신임년의 사화가 일어났다. 숙종은 장희빈을 총애하다가 장희빈이 숙종의 계비였던 민씨를 저주한 것이 발각되어 신사년 701년에 장희빈을 처형하고 그의 일가를 숙청하였는데 당시 장희빈은 주로 국내 취선당에 거처하였다. 신축년 1721년과 이민년 1722년에는 왕세자의 즉위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다가 노론의 대신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동궁처소를 중심으로 벌어졌다. 영조 때에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사건이 창경궁에서 일어났다. 당시 세자가 갇힌 뒤주는 국내 선인문 안뜰에 있었다. 창경궁은 순종이 즉위하고 나서 급속히 변형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에 결정적으로 훼손되었다. 1909년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마음을 달랜다는 이유로 창경궁 내부 궁문, 담장, 많은 정각들을 훼손하고 궁 안에 일본식 건물을 세우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유원지로 조성하였다. 이때 사라진 건물들의 자리가 역사의 소용돌이를 거치며 결국 공원화되어 지금의 창경궁의 녹초지가 많은 것이다. 권농장 자리에는 연못을 파서 춘당지라 불렀으며 연못가에 정자를 짓고 궁원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다. 지금은 일본식으로 바뀐 시설을 많이 제거하고 춘당지만 남아있다. 그 뒤쪽에는 식물관을 짓고 동쪽에는 배양당을 지었으며 통명전 뒤 언덕에는 일본식 건물을 세워 박물관 본관으로 삼았다. 또한 일제는 남아있는 건물들도 개조하여 박물관의 진열실로 만들었다. 1911년에는 자경전터에 2층 규모의 박물관을 세우고 창경궁의 명칭을 창경원으로 바꾸어 버렸으며 1915년에는 문정전 남서쪽 언덕 위에 장서각을 건립하였고 1922년에는 벚꽃을 수천 그루 심어 벚꽃숲을 만드는가 하면 1924년부터 밤 벚꽃놀이를 열었다. 일제 침략기에 일본인들에 의하여 창경원으로 전락하면서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 훼손되었다. 또한 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가르는 도로는 1912년 일제가 계획하였으나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순종이 반대하여 건설이 미루어졌고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곧바로 공사가 강행되어 1932년에 도로가 났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발굴, 복원 공사로 명정전, 문정전 일광만이 복구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계속 동식물원으로 쓰이다가 1981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창경궁 복원 계획이 결정되면서 원형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1983년 12월 31일자로 공개 관람이 폐지되고 명칭도 창경원에서 다시 창경궁으로 회복되었으며 이듬해인 1984년 1월 수정궁의 철거를 시작으로 6월에는 동물사육장을 폐쇄한 뒤 서울대 공원으로 이관하였다. 1986년 8월까지 동물원과 식물원 관련 시설과 일본식 건물을 철거하고 없어졌던 명정전에서 명정문 사이 좌우 회랑과 문정전을 옛 모습대로 회복하여 1986년 8월 23일 일반에 공개하였다. 1992년에는 일본식 건물인 장서각이 철거되었다. 위키백과 나무위키 참조.
창경궁에 왔습니다. 왼편으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고, 이쪽이 이제 창경궁입니다. 여기가 창경궁 입구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종료 시간 8시. 여기 야간 오픈을 하네. 지금 들어가는 문은 홍화문입니다. 창경궁의 정문입니다. 1484년 성종 15년에 건축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1616년 광해군 8년에 재건되었습니다. 동걸도에는 우진각 지붕이 아니라 팔짝 지붕으로 묘사되었는데 현재 우진각 지붕입니다. 동걸도가 그려진 시기가 1830년 전후이기 때문에 재건된 이후에 그려진 그림인데 1830년대 이후에 보수공사를 통해 팔짝 지붕이 우진각 지붕으로 바뀌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9년경 퇴색한 단청들을 보수한 것이 오늘날 만나볼 수 있는 홍화문의 모습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백성을 만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홍화문 앞에서 균역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백성에게 직접 물었고, 효심 깊은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여 백성에게 손수쌀을 나누어 주며 기쁨을 함께했다고 하네요. 보물 옥천교입니다. 요 며칠 새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천교는 창경궁 금천 위에 놓은 다리이다. 대한민국 보물 제38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창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모든 궁궐 마당에는 시냇물이 흐른다. 법전이 있는 궁궐의 안쪽과 외부의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며 궁궐 뒤에 산과 짝을 이루어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길치가 되라고 궁궐 앞쪽에 일부러 낸 물길이다. 이를 금천이라 부른다. 창경궁의 금천은 옥천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 옥천에 놓인 다리가 옥천교이다. 경복궁에 비해서는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아기자기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기까지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조용하죠. 여기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눕지 말라고 하네요. 쉬기 좋은 데네요. 역사와 함께하는 창경궁 나무 이야기, 나무 해설,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전시, 창경궁 통명전에서. 명정문. 홍화문을 지나면 나오는 문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이며 타폭의 양식을 하고 있다.
위치로 보아서 명정전의 동서 중심 축선상에 정확히 놓이지 않고 남쪽으로 약 1.2m 벗어나 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명정전과 함께 광해군 때 재건되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적혀있나 내용도 보고. 여기 문화재 해설 하나봐요. 여기까지 온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명정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정전인 명정전이 있고 그 앞에는 자연석을 깐 넓은 마당이 있으며 가운데 좌우로 풍계석이 놓여 있다. 이 부분은 사방이 행랑으로 둘러싸여 있다. 한적하니 이쁜데. 명정전 앞 조정에 깔린 박석은 일제강점기에 뜯겨지고 잔디를 심어 훼손되었었다. 현대의 복원 작업의 일환으로 다시 박석을 깔았는데 창덕궁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자연 박석이 아니라 인공 박석이다. 구름이 좀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햇볕이 따갑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다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숫자가 훨씬 적죠. 월대로 올라갑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죠. 명정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궁궐에 현존하는 정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각이다. 15칸으로 다른 궁궐의 정전에 비해 규모가 제일 작다. 1484년 성종 15년에 창경궁이 조성되면서 세워졌으나 1592년 선조 25년에 발생한 임진왜란 당시 불타버리고 1616년 광해군 8년에 복원되었다. 살림살이가 아예 없어요. 닷집이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닷집이 아주 이쁩니다. 옆 건물이랑 이렇게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된 이 옆 건물이 문정전이죠. 창문이 아주 이뻐요. 저는 이렇게 롱테이크를 좋아하는 게, 이렇게 촬영하면 조금 지루할지는 몰라도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실감나게 볼 수가 있어요. 사진만 봐서는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살펴보기가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 구멍이 뚫려 있네. 이런 거 있으면 고맙죠. 내부도 볼 수 있고요. 여기
열려 있구나. 열려 있었습니다. 문정전. 창경궁의 편전으로 창경궁 창건 당시 세워져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광해군 때 명정전과 함께 중건했다. 중건 당시 문정전이 남양인 것을 광해군이 문제로 삼아 동양으로 바꾸고 건물 기둥이 둥그렇지 않고 네모나게 각진 것을 문제 삼아 이를 모두 고치도록 하여 논란이 빚어졌으며, 당시 이미 건물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기에 다시 시공을 하려면 팩성이 수고로움이 크고 예부터 이런 형태였다는 신하들의 반박을 광해군이 받아들여 결국 현재의 형태로 완성되었다. 이후 일제강점 긴 1930년 이후에 헐린 것으로 보이며 바로 이 주변이 위에 거론한 창경원의 동물원과 식물원 자리였다. 지금은 모두 서울대 공원으로 모두 이전했으며 현재 그 자리는 소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진 산책로로 바뀌었다. 1984년부터 발굴 조사를 한 후 1986년 창경궁 중창 공사 때 중건되었다. 나중에 위패가 모셔지는 혼전으로 사용됨에 따라 정각 앞에 월랑이 덧지어졌고, 이는 동걸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나 복원되지 않았다. 문정전이 혼전으로 사용된 것은 신정왕후 조씨가 세상을 떠난 1891년 고종 28년이 마지막이었다. 이곳의 뜰은 이모와 변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하다. 창덕궁은 참 이쁘네. 아, 창덕궁이 아니라 창경궁. 약간 뭐랄까 여성스럽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산책하기도 좋고 말이죠. 아, 여기로 못 가네. 올라가야지. 전면이 다 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으로 되어 있어요. 이 택한 부분은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많이 궁금하지만, 예, 지금 방향을 잡은 코스가 이쪽이라서 뒤쪽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문은 빈양문입니다. 명정전을 돌아나와 만날 수 있는 명정전의 후문이자 창경궁의 내정권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중앙간의 지붕이 솟아있는 소슬지붕 형식의 문이다. 명정전 후면에 가설된 툇마루부터 빈양문까지 회랑이 연결되어 날씨가 궂을 때도 편하게 행차할 수 있게 배려했다. 저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이쁠까요, 여기가. 이곳은 숭문당입니다. 경종 때 건립되었으며 1830년 순조 30년에 큰 불로 소실된 것을 그해 가을 중건합니다. 빈양문의 남쪽에 맞닿아 있습니다. 현판과 내부에 걸린 일감제자라 쓴 개판은 영조의 어필이며 학문을 숭상한다는 뜻답게 영조 당시 학문을 숭상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친히 태학생을 접견하여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연을 베풀어 그들을 격려하기도 했다네요. 친필 형판이 아직 남아있다.
함인정은 문무 과거에 급제한 신하들을 접견하던 곳으로 1833년에 세워졌습니다. 세상이 임금의 어지임과 의로움에 흠뻑 젖는다는 건물 이름의 뜻을 상징하듯 사방이 터진 개방형 건물입니다. 저기서 쉬었다 가는 것도 되게 좋겠네. 창경궁의 정자 중 하나로 환경전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빈양문을 나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건물이다. 내밀한 내정권역으로 가기 전에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건물로 사랑방 같은 역할의 정자라 할 만하다. 1484년 성종 15년에 지은 인양전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뒤 인조 때 재건되었다. 동걸도에는 함인정의 서쪽과 동쪽에 벽체를 둘러 막혀 있지만 현재는 사방이 트인 상태다. 지금 이 공간과 이 공간의 격을 다르게 해놨죠. 그 이유가 있죠. 이 탑은 좀 뜬금없죠. 원래 궁궐에는 탑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죠. 이 탑은 왜 궁궐에 있을까요? 일제강점기에 조경용으로 옮겨온 고려시대 석탑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환경전이다. 설명은 잠시 후에. 이 건물은 아까 봤었던 함인정. 이 건물은 경춘전이다. 잠시 후 설명드림. 경춘전과 환경전. 여기가 경춘전이고 대비의 침전이고 저기가 왕의 침전입니다. 1834년 건물이고 원래는 각각 독립된 영역이 있었지만 경복궁처럼요. 지금은 다 엎어진 거죠. 경춘전에 탄생전이라고 친히 현판을 걸었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현판은 순조 임금 거의 그리고 환경전은 중종과 소현세자가 돌아가신 곳이고 건물 뒤편 북쪽은 여러 대비들의 침전이 있었으나 지금 빈터다. 내부를 볼 수가 없네. 여기는 내부를 볼 수가 없지만 환기를 위해 문만 열어놨나? 경춘전은 소해왕후 한씨와 인현왕후 민씨가 세상을 떠난 곳이자 정조와 헌종이 탄생한 곳이다.
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잡상들도 보이고, 일단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좋네. 경관이 아주 이뻐요. 이 건물은 영춘헌과 집복헌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영춘헌인데 생활 공간이 밀집된 영역이고, 집복헌은 후궁의 생활 공간이라고 합니다. 집복헌은 마치 영춘헌의 서쪽 행각처럼 붙어 있지만 원래는 두 집이 분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요. 그리고 1834년에 다시 세우면서 지금처럼 바뀐 것이라고 하고요. 사도세자와 순주가 집복헌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정조는 영춘헌에서 독서를 즐겼고 이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건물의 동쪽에 궁녀들의 생활 공간으로 추정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빈터입니다. 여긴 이렇게 전시를 해 놓으셨네요. 제가 아는 사람 이름도 있어요. 누비방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공간인가 본데? 되게 조용하네. 창경궁 참 좋네요. 제가 창경궁을 자주 오지 않아요. 예, 창경궁은 참 많이 안 왔는데 앞으로는 바람 쐬러 많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고즈넉하고 좋네요. 경복궁만 죽어라 갈 게 아니라
창덕궁도 나름대로의 좀 감성이 있어서 참 좋네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까치가 어르신 세 분이 쉬고 계셔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봅니다. 저분도 옛날에 다 한가닥 하셨겠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점점 저런 모습들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후반기를 준비해야 될지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자, 이 건물들은 무엇일까요? 안내판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명전이고 양화당입니다. 통명전은 1834년에 다시 세운 일상생활 공간인 내전의 중심 건물답게 넓은 월대를 쌓고 지붕 가운데 용마루가 없습니다. 가운데 세 칸은 대청마루를 두고 양옆에 온돌방을 두어서 왕과 왕비의 침실로 썼습니다. 서쪽 마당에는 동그란 샘과 네모난 연못이 있고 어디 저쪽인가? 그 사이에 물길을 돌로 공들여 쌓은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1834년에 다시 지은 양화당은 대비의 침전이지만 이 건물이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던 민조 임금이 돌아와 거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통명전 건물인데 지금 제가 아는 분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무슨 회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전통문화대학교 교수님 회의하러 가셨어요. 이 문화재 오면은 아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회의가 있으신가 봐요. 고종 15년 1878년 철종비 철인왕후 김씨가 양화당에서 승하했다. 현판은 순조의 어필이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내부 보러 이쪽으로 와게 됐네. 이쁘네.
동걸도에는 통명전이 터만 남은 것으로 보아 순조 33년 이전에 불탄 것으로 보이며 숙종 때 장희빈이 인현 왕후를 모해하기 위해 통명전 뜰에다가 저주하는 물건을 심어다 놓았다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땀이 많이 나네. 이 양쪽은 온돌방이고 가운데가 이제 마루인데 아마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겠죠? 이건 지금 우물인 것 같은데 그러네. 여기도 멋진 우물이 있네. 이야, 이거 멋있다. 오, 이거 옛날에 다 왔었던 데인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문화재가 사실 말이 문화재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갔던 데도 맨날 까먹습니다. 연못은 남북 길이 12.8m, 동서 길이 5.2m의 장방형인데 연못 뒤에는 길이 5.94m, 폭 2.56m의 간결한 돌다리가 동서로 놓여있다. 이 연못은 북쪽에서 약 4.6m 떨어진 샘에서 넘쳐나는 물을 직선으로 설치한 석굴을 통해 폭포로 떨어지도록 고안하였다. 연못에는 석재 수통이 있다. 성종 때 구리 수통을 설치했다가 사치라는 신하들의 반발에 돌로 바꾼 것인데 정작 설치 비용은 석재 수통이 더 비쌌다. 저기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니까 우리는 사람 없는 길로 가는 걸로. 아, 생각났다. 방금 저 안에 들어가신 교수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아, 이렇게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깜박깜박하고 좀 큰데요. 아무튼 기억이 났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참 좋다.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 여기 풍대가 있네요. 경복궁에서도 보셨죠? 보물입니다.
하도 이건 좋은 데 먹으니까 하도 이곳은 자경전터입니다.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1777년에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지었으며 뒤편에는 아름다운 계단식 후원이 있었습니다. 한중록의 산실이기도 한 건물이지만 19세기 후반에 철거되었습니다. 장서각이 있다가 철거된 데구나. 그래서 이렇게 괴석도 있고 건축 자재들도 이렇게 올려져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저기로 넘어가면 창덕궁인가? 그래서 지키고 서 있는 건가? 가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창덕궁. 오늘은 창경궁을 보고 다음에 창덕궁을 볼게요. 경치 좋은 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여기에 장서각을 짓다니. 성종 태실비. 저기 성종에 태실이 있네요. 태실은 왕실 자손의 태를 묻어 기념했던 조형물이며 태실비는 그 사연을 기록한 비석인데, 태실은 전국에 풍수가 좋은 명당에 흩어져 있고 성종의 태실은 경기도 광주에 있었는데 서삼릉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형태가 온전한 성종 태실만 이곳으로 옮겨 연구용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당시가 일제시대죠. 일제시대에 연구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착취를 하려고, 응? 그랬을까요? 그냥 그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통치해보려고, 제대로 지배를 하려고,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그랬겠죠. 일제가 1945년에 패망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일제가 욕심이 과했던 거죠. 뭐 당시가 제국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그 강대국들이 좀 더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기 위해서,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잖아요. 일본도 거기에 끼고 싶었겠죠.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가 빨리 된 국가고 식민지도 있었던 나라니까. 어휴, 초등학교가 아니고 유치원 애들이겠지. 유치원 애들도 많네. 아, 여기 음료 자판기가 있네. 좋네요. 이따가 목마르면 마시기도 하고, 지금 들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이 내전토 일원인데 바로 순당지네. 춘당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의 소춘당지가 원래의 춘당지이고 앞에 보이는 대춘당지는 1909년에 내농포에 속한 11개 논을 하나의 연못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농포는 임금과 왕비가 각기 농사와 양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궁궐 안에 둔 농가 뽕밭이고요. 권농장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광복 후에는 이 위를 떠다니는 케이블카가 개통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철거되었고요. 1980년대 복원 당시 일본식의 공간을 한국식 좋은데? 정원으로 개조했습니다. 1984년에 대춘당지에 섬을 만들었고요. 일본에서 관광 왔나봐요.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네 할아버지들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로 여행 와서 그 흔적들을 관광하는 기분. 산책로가 참 많아서 좋아요. 아, 물론 창경궁이 원래 만들 때 산책을 하라고 만든, 산책하기 좋으라고 만든 궁궐은 아니죠. 이제 일제가 되고 그러면서 많은 건물들이 철거되고 훼손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많이 바뀌고 변화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지만, 지금의 모습이 다른 궁궐들과 차별화가 되면서 나쁘지 않다. 아픈 역사는 아픈 역사지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각 7층 석탑,
보물로 지정된 이 탑의 기단부는 사각형 받침돌과 8면의 안상을 새긴 2단 고임돌이며 8면의 안상과 꽃을 새긴 연화대자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이시죠? 7층의 탑 신부는 기와 지붕 건물 모양이며 1층은 연화자 위에 높고 볼록한 몸돌을 얹었습니다. 연화자 위에 올린 거 보이시나요? 1층 몸돌에 새겨진 성화 6년이라는 글씨를 근거로 1470년 조선 성종 1년에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왜 있는지, 여기에 왜 이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죠. 그런 거는 안내판에는, 문화재 안내판에는 잘 안 씁니다. 왜냐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는 잘 안 써요. 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예, 문화재청으로. 저런 게 안내판 잘못 쓰면. 아는 척 하는 사람, 아는 척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걸로 다 민원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빼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은 어디 있느냐? 보통, 나무 위키나 위키백과 사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저런 걸 문화재 안내판에서 내용을 보면 좋잖아요. 왜 자꾸 쓸데없는 민원을 내가지고, 공무원들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냐고. 난 참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쓸데없는 공무원들 민원 넣어서 괴롭히는 사람들. 물론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답답하고 일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그 공무원의 생활에 다룬 유튜브 거기서도 이제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민원 넣는 거예요. 도대체 도움이 되는 민원 넣어야지. 안 그래도 월급 조금 받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괴로워하는 분들 왜 이렇게 더 괴롭혀갖고 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 그게 문화재 안내판에 그러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속에 화가 너무 많아. 저도 물론 작년에 화병이 걸려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했습니다만은, 화를 많이 나게 하는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건지, 화병이 많이 나게 하는 심성을 바꿔야 되는 건지, 어릴 때부터 이런 사람으로 만든 교육을 탓해야 되는 건지. 재밌네. 종로에 가면 각 실마다 저렇게 문이 이렇게 조금씩 열려 있잖아요. 저게 틀어져 있는 이유가 혼을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그렇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거 어디 문헌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면 전 사실 개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무 문이라는 건 잘 틀어져요. 원래 저기도 뭐 홀령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그런 건가? 이게 있지도 않은 사실 이렇게 만들어서 스토리텔링 할 때는 이게 스토리텔링이라고 꼭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사람들은 진짜 그걸 믿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쁘네요. 창경궁 후원 춘당지 북쪽에 위치한 서양식 건물로 1909년 목재와 철제,
그리고 유리로 지어진 한국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다. 일제가 순종 황제를 유폐시킨 후 황제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졌으며 일본 황실식물원 책임자였던 후쿠아가 1907년 설계하고 프랑스 회사에서 시공해 건축 당시 동양 최대의 규모였다. 처음에는 대온실 후면에 원형 평면의 dom식 온실 2개를 서로 마주 보게 세웠으나 후에 dom식 온실 2개는 철거하여 현재 대온실만 남아있다. 당시 서양에서 유행했던 수정궁류의 근대 건축을 연상시키지만 지붕 용마루에 있는 조선 왕실의 문양인 오약꽃을 반복해서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대온실 앞에는 르네상스풍의 분수와 미로식 정원도 함께 조성했다. 건축 양식은 19세기 말 시작된 세계 박람회 전시 건물의 양식을 따른 근대 건축물로 한국 근대 건축사의 보고 중 하나다. 2004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원래 그렇지만 안내판에 좋은 얘기만 다 써놨죠. 사실 저런 것보다는 당시에 유행했던 그 수정궁이라는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여기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그랬으면 참 좋으련만, 당시 왕실을 상징했던 오양꽃 무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건축의 특징이 있고 우리만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꼭 설명을 해야 되냐는 거지. 납득이 안 되는데 이 납득이 되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관리실인가 보네. 문화재 안내판 보면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처럼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납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선생님,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여기 사진 한 장 찍고 갈까요? 너무 예쁜데요? 유치원 선생님은 꼭 저렇게 이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고생하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방금 이제 촬영은 안 했지만 표정도 너무 정말 유치원 선생님 같았어요. 꼭 연기하는 것 같았어. 좋다. 그 다음에 관덕정과 집춘문. 바로 저 건물이 관덕정인데 1642년에 지었고 활을 쏘던 정자였다고 해요. 앞쪽에 넓은 빈터가 군사훈련과 목화시험장으로 쓰였고 정자 뒤로는 단풍이 우거져서 임금이 단풍의 아름다움을 분시가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옆 집춘문에 대한 설명도 여기 있는데 관덕정 북쪽 담장에 난 국문으로 문묘가 마주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역대 임금들이 문모로 나갈 때 이 문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저기 올라가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보시죠. 방금 서양 여자분이 지나가셨는데 혼자 오셨나봐요. 그래서 혼자 관람을 하고 계시네요.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혼자 답사를 하고 문화재를 관람하는 거. 여행을 왔는지 이 나라 한국에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언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 뚱뚱한 아저씨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17세기의) 정자인데 저런 모습입니다. 굳이 올라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들께서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낯을 많이 가리는 저로서는 올라가기가 좀 그래요. 저쪽은 이렇게 담장을 쳐놨습니다. 가지 말라고. 맞죠? 저쪽은 가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인 거죠. 여기가 활을 쏘는 곳입니다. 지금 사실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아주 눅눅해요. 눅눅한데 아예 그냥 땀을 흠뻑 젖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늘진 나무숲 사이를 걸어가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땀도 많이 나니까 왠지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체중 관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곳은 한국자생식물화단이라는 곳이다. 동물들은 서울대 공원으로 옮겨지고 궁 안에 있던 벚나무는 모두 뽑아 없앴다. 이제 창경궁에서 벚꽃을 찾기 어렵다. 대신 잘 가꿔진 소나무가 볼만하다. 이곳은 한국식물로서 월동이 가능한 중부지방 자생식물을 모아놓은 화단으로 세계적 희귀식물인 미선나무를 비롯해 400여 종, 600여 포기가 심어져 있어 도시 어린이들이 자연생태를 익힐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까 저쪽으로 올라갔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기와로에 가서 이렇게 경계를 표시해 놨어요. 문화재 해설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마이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벤치가 있어서 앉아서 쉴 수도 있어요. 여기 나무가 많아서 꽤 시원합니다. 제가 주차장은 안 찍었는데 뭐 좋은 경관은 아니니까 담장 옆에 주차장이 있고 바로 옆에 그 서울중앙과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과학관도 주차장이 있고 창덕궁도 주차장이 있는데 창덕궁 주차장이 넓진 않아요. 넓진 않은데 그래도 제일 가까운 주차장이고 공용 주차장이니까 뭐 저공해 차량 뭐 이런 할인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후기를 보면 뭐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별로 불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선민의식, 갑질의식이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다 막 불친절하다 그러고 막 이상한 후기들 많이 써놔요. 그런 거 많이 안 믿으시죠? 예.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은 참 못돼 처먹은 것 같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정면에 탑 보이시나요? 아니 서로 일하는 사람들하고 손님이고 뭐 그게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뭘 그렇게 갑질을 하고 싶어가지고 해서 자기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엉뚱한 사람한테 풀려고 하는지 전 사람들 참 못났다. 언젠간 그렇게 살다가 된통 한번 당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된통으로 당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갑질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도 그런 상황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 못돼 처먹은 사람들끼리 또 만나면 진짜 된통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늘에서 천벌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 습관이 결국 자기를 아주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으로 만들 겁니다. 이쪽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전통적인 모양의 화장실이네. 이게 담장이고요. 저 바로 바깥쪽으로 이제 차들이 다니고, 이 뒤쪽으로, 이 담장 바로 뒤로, 이 담장 바로 뒤로 창덕궁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창경궁의 중심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셔서 북쪽으로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 지역이 남아있거든요. 남쪽 지역도 오늘 저와 같이 둘러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우, 저놈의 비둘기들. 저쪽 지역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데가 관천된 것 같아요. 시설이 관천대만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복원되지 않은 미복원 구역에 녹음이 우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도심 속에 있는 숲속이네요. 관람료 조금만 준비하시면 이 숲속공원을 거느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문화유산 국민신탁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원증이 있으시다던가 그런 분들은 그마저도 안 내고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죠. 걸레각사터. 여기인데, 관천대 동쪽과 남쪽의 빈터는 왕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청, 즉 걸레각사가 있었던 곳이다.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도총부가 있었고, 그 주변의 내사 복시는 왕실의 수레와 말을 관리하던 곳으로 마국간과 사료창고 등을 여러 건물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시설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이 일대를 헐어 동물원을 만들었으나 1980년대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그렇군요. 그 창경원이라고 있었죠. 저 어릴 때도 창경원이라고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왔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창경원 그랬었거든요. 창경궁의 일부를 허물어서 동물원을 만든 게 창경원이죠. 그게 바로 이 일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복원이 되어 있죠. 글쎄요, 궁궐에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이제 궁궐이 사실 양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는 이제 유휴공간이 된 거죠. 이 궁궐 자체가. 근데 궁궐이 서울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5개 궁궐인데, 많았다 보니까 그 유휴공간들, 남아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짜낸 게 이제 동물원이었던 거죠. 창경궁에는 동물원을 놓자. 그래가지고 경복궁에는 박람회 같은 걸 개최하고, 아무래도 시내 중심가니까 여기는 조금 외곽이니까 여기는 동물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놀이공간, 휴식공간, 유희공간으로 즐기게 하자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갔었죠, 이 동물원에. 근데 이 궁궐의 원래 모습으로 되살려야 되고, 동물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공간에다 놓는 건 되게 천박하다, 올바르지 못하다, 궁궐의 어떤 품격을 훼손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서 이제 없어진 거죠, 창경궁원이. 당시의 판단이 옳았다, 틀렸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예전 같으면은 당연히 옳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요.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여기도 화장실이 있네요. 이제 곳곳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급한 용무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종묘가 나오는 거죠. 종묘랑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지금 도보로 넘어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물론 종묘를 가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창경궁 딱 보고 가서 이거 영상 편집을 할 건데, 만약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다음엔 한번 넘어서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담장이 둘러쳐져 있죠. 저기 문이 하나 보이고요. 문 앞으로 경비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 초소 같은 게 하나 보이고, 여기가 관천대네요. 이 안에
숲이 아닌 남아있는 유일한 뭐 건축물이라고 해야 될까? 조형물이라고 해야 될까? 예. 저쪽으로 가면 음료수 자판기도 있네. 자, 여기는 옷가게 막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 관람 체계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마련이 되면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오픈이 안 되고요. 올라가고 싶다. 올라가지 말라니까 올라가지 말아야겠죠. (1688년) 축조된 관천대는 대 위에 소간의를 설치해서 천체를 관측하던 시설입니다. 계단과 난간만으로 구성된 건축물이고요. 간결하고 힘찬 조용미가 느껴진다는데 그래요? 그냥 저게 용도를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시설이니까 그렇겠죠. 일제강점기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던 것을 창경궁 정비사업 때 다시 옮겨왔다고 합니다. 여기보다 조금 북쪽에 보루각터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던 자경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경루가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었죠. 근데 과학실에 있었는데 그거 어디로 옮겼는지 안 보이던데. 바로 여기가 동궁터 일원인데요. 왕세자가 거처하며 활동했던 것으로 관천대의 서쪽 빈터에 창덕궁, 낙선제 일원까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세종 때 만든 수강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해서 그 연원을 기리고자 수강제를 지어서 세자들의 별당으로 삼았고, 북쪽 언덕에 최윤정을 세워서 후원을 만들었습니다. 최윤정은 현대 창덕궁 영역에 속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서 바로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 현재 위치가 이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저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여기 화장실인데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데 음료수를 마실까? 근데 몸에 좋지도 않은 거 마실 거 있나요? 괜찮으면 가는 거지. 집에 가서 시원한 물하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가 다 설탕물이라. 오늘 저랑 함께 창경궁 둘러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바람도 시원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 스페인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 생각이 좀 났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아람브라 궁전에 가기 전에 그 사진만 보니까 아람브라 궁전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말로만 되게 유명하고 멋지다고 그러는데 사진으로는 하나도 안 멋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멋지더라고요. 근데 왜 사진으로 몰랐냐면은 그 앵글이 다 안 잡혀요. 주변을 360도를 다 보고 한꺼번에 경관을 둘러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사진은 되게 그 작은 화면만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직접 가보니까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창경궁도 직접 와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아주 아름답고 건물들도 아기자기하고 스토리도 되게 좋고, 그리고 지금 녹음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아주 뛰어난 도심형 녹지 공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왕정제가 아니기 때문에 궁궐에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용도는 되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원래 그 왕이 있어야 되는 왕정제 국가에서의 행정기관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멋진 도심형 공원으로 탈바꿈되어 있어서 원래의 기능을 되살리진 못했지만은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아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 속에서 멋진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와보시면은 후회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야외에 있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서 옷차림을 잘 갖추고 오셔야 될 것 같고, 해설이 있으니까 이런 설명 같은 거 보기 싫으신 분들은 해설사 시간에 맞춰가지고 같이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해설사랑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좀 깝깝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좀. 아무튼 뭐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이제 한 바퀴 돌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서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